여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세자르.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해 살아갈 의욕마저 잃어버린 남자입니다. 행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를 간절히 바라는 남자. 과연 이 남자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걸까요? Os aseguro que pongo todo mi empeño en ello. Todo. Todos los días de mi vida. 월요일 오전 5시. 그는 침대에서 눈을 떠 몸을 일으킵니다. 옆에는 아주 예쁜 여자가 누워있네요. 드디어 삶의 이유를 찾은 걸까요? 하지만 조금 이상합니다. 가방과 신발을 침대 밑에서 꺼내고 탁자 위에 사진은 다른 남자네요. 같은 건물 지하의 사무실에서 출근 준비를 마친 남자. 그는 여기에서 수위로 일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그에게 한 소녀가 다가섰는데요. 아이의 재촉에 마지못해서 돈을 건네는데요. 이 소녀, 아버지에게는 인사를 하고 있었다며 얼버무리고는 우유를 뱉습니다. 돈을 받고 우유를 뱉고 가다니. 그 남자에겐 저게 포상인 걸까요? 그리고 깨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여자. 엘리베이터로 내려와 세자르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Buenos días, César. Señorita Clara, ¿va todo bien? Todo genial. 이 둘은 연인 사이가 아닌 건가요? 싱크대가 막혔다며 부탁하는 모습은 수위를 대하는 태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 남자의 수상한 모습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잠시 후 주민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와 외출하는 자기 대신 저녁에 강아지들 식사 좀 챙겨달라고 부탁합니다. 강아지가 소화불량으로 심한 설사를 하니 꼭 정해진 양만 챙겨달라는 당부와 함께 말이죠. 그는 시원스레 환한 미소를 띠며 알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밥을 줄 땐 고의적으로 다른 걸 먹이죠. 한편 클라라는 퇴근 후에 집에 들러 편지를 확인합니다. 스토커의 편지임을 확인하고 굳은 표정으로 편지를 찢어버린 뒤 신나는 음악을 틀고 누텔라를 크게 떠먹으며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그렇게 침대로 향하는 그녀의 아래 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네요. 이윽고 밤이 깊고 그녀가 잠이 들자 침대 밑에서 숨겨둔 마스크와 약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약을 흡입시키며 이렇게 말하죠. Hola, Clara. 결국 그와 그녀의 동거는 그만이 알고 있는 일방적인 관계였던 셈입니다. 무서운 점은 스토킹의 방식이 집요하고 지능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발신인불명의 편지와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며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한편 클라라는 물론이고 아파트의 주민에게도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친절한 경비에 가면을 쓰고 대합니다. 행복하기 위한 단 하나의 이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는 말을 잘못된 방향으로나마 전력으로 지키고 있는 셈이죠. 단지 집주인과 가벼운 트러블이 있고 이 소녀에게 정체를 들켰다는 점만 제외하면요. 오늘도 그녀의 곁에서 깨어난 세자르. 그는 클라라의 칫솔로 양치질을 하고 시계를 챙겨 나옵니다. 모든 걸 제자리에 둬야 할 텐데요. 그리고 클라라의 집을 나서는 길에 또다시 여자아이와 마주칩니다. 아이는 저번처럼 눈 감아주는 대가를 요구하죠. ¿Qué quieres? Una película para adultos. ¿Cómo? Lo has entendido perfectamente. 아무것도 모르는 클라라는 그 칫솔로 양치를 하며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세자르의 일상도 평화롭습니다. 그는 자신의 속내를 병든 어머니에게만은 숨기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외면하는 어머니의 고개를 억지로 돌려 자신이 저지른 악행을 낱낱이 밝히죠. 이렇게 죄를 고백하는 행동은
참여라기보다는 자살 직전까지 몰렸던 그가 어머니께 하는 복수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클라라의 얼굴에 웃음이 가시지 않는다며 더 열받게 해야 한다는 의문스러운 말을 남기고 맨션으로 발걸음을 돌리죠. 그는 클라라의 부탁으로 집에 들어와 자기가 막아둔 싱크대를 뚫고 챙겨둔 시계도 약품 처리를 해서 돌려두면서 친절한 세자르 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다만 그 뒤에 돌아가지 않고 침대 밑에서 클라라를 기다릴 뿐이죠. 꽤 지루해 보이는 이 기다림을 그 나름대로 즐기는지 그녀가 할 말을 예측하거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은 뒤 손거울로 잠들었는지 확인한 후에야 침대를 벗어나 행동에 들어가는 치밀함을 보이는 세자르. 그녀의 손이 닿을 만한 곳에 정체불명의 액체를 발라두는가 하면 썩은 사과를 냉장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난 클라라의 얼굴에는 트러블이 생기고 날이 갈수록 심해지기까지 하죠. 그 와중에도 세자르의 비밀스러운 밤은 계속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온 집안이 바퀴벌레 투성이인 것을 발견한 클라라. 어느 곳 하나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급하게 경비를 불러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결과물을 차분히 감상하는 세자르. 침실에서 옷을 가져와 달라는 부탁에 늦장을 부리며 그녀가 그에게 의지하는 상황을 즐깁니다. 그에게 방역을 부탁하며 며칠간 엄마 집에 가 있겠다는 클라라. 그녀가 없어지는 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라 만류해보지만 바퀴벌레가 있는 집에서는 절대 살 수 없다며 떠나버리고 맙니다. 어머니를 찾아가 이번에는 너무 오래 걸렸다며 이제 끝낼 때가 다가왔다고 말하는 세자르. Nunca había llegado tan lejos con nadie. ¿Y todo esto para qué? Para que la muy puta siga sonriendo cada día como si nada. Feliz. Y yo como al principio. Eso te gustaría, ¿verdad? 아마도 클라라 이전에도 그의 비틀린 사랑을 받는 대상이 더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소독 작업 중인 그에게 집주인이 찾아와 신원 조회를 통해 다른 맹션에서도 몇 달마다 직장을 바꾼 사실을 알아냈다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클라라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죠. 한편 스토커를 추적하던 경찰은 세자르가 숨겨둔 단서를 토대로 청소부아들을 스토커로 보고 체포합니다. 때마침 소독도 끝이 나고 스토커도 없고 바퀴벌레도 없는 즐거운 집으로 클라라를 불러들이는 세자르. 그의 어머니에게 말했듯이 마지막 작업을 위한 도구들을 준비하고 클라라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클라라는 다음날에야 모습을 드러내고 이제 계획대로 실행하려던 찰나 남자친구가 등장하고 마는데요. 둘이 침대 위에서 격하게 어른들의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 마취제가 그의 입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탈출을 시도하지만 앞불싸 그의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은 다른 집의 열쇠였습니다. 열쇠를 가지러 가방으로 가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상황. 멀어져가는 의식을 붙잡고 결국 욕조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클라라와 남자친구가 깨어나고 설상가상으로 남자친구는 침대 밑에서 그가 작업을 위해 준비한 가방까지 발견하죠. 당연하게도 자기 가방이 아니라며 의아해하는 클라라. 과연 그는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될까요? 아니면 이대로 스토킹 생활을 은팔찌와 함께 끝맺게 될까요? 이 영화는 보기 좋은 영화는 아닙니다. 보여지기 위해 만들어지는 영화가 불편한 건 좋은 장점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만든 영화는 아닙니다. 이 불편함은 철저히 의도되어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한국의 영화 구타유발자와 비슷한 부류로 심지어 원색적이고 잔인한 장면의 비중이 적음에도 소름 끼칠 정도로 불쾌하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 깊습니다. 심지어 이 불쾌함은 영화가 진행될수록 더욱더 심해지며 대미를 장식하는 엔딩은 미스트에 버금가는
충격적이고 찜찜한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영화가 이를 통해 표현하는 것 또한 의미심장합니다. 세자르는 자신이 살아가기 위해 타인을 좀먹는 존재입니다. 그는 화학약품을 다루고 주변 사람들을 모두 속일 만큼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경비 일을 하며 스토킹 생활을 이어갑니다. 또한 단순히 스토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웃음을 빼앗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들키지 않고 상대방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에서 행복을 얻는 셈입니다. 감독은 클라라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강아지 할머니, 어머니를 통해 세자르의 이런 면을 강조합니다. 그의 통제하에 망가져가는 모습들을 조명하며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삐뚤어진 사랑에 대한 영화가 아닙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 인간이 어디까지 추악해질 수 있는지 철저히 그 내면을 조명한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초기에 등장하는 라디오 상담이나 그가 옥상 난간에서 읊조리는 긴 독백은 영화를 보기 전과 본 후에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잠시나마 그를 응원했던 관객은 영화가 진행될수록 그를 싫어하고 나아가 혐오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우리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관객입니다. 마치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 채 당하기만 하는 영화 속 등장인물들처럼 말이죠. 가볍게 볼 영화가 아니라 잊지 못할 영화 한 편을 찾고 계신다면 오늘은 슬립 타이트 어떨까요? 여러분의 매일이 평안하시길. 마치며 튜나였습니다.